자, 지난 시간에는 로봇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운영되는 로봇 속에서 과연 어떠한 학문 분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봇이 인식, 판단, 작업 분석, 작업 계획, 제어, 임무 수행,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아는 내부 모델, 그리고 환경을 아는 외부 모델이 참고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인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인식 방법은 아마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학문 분야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전은 사실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 차원에서도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요. 로봇에서 있어서도 이 비전의 중요성은 빠질 수가 없겠죠. 특히 로봇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즉 물건을 인식하고 그것의 동작을 예측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카메라 말고 그 카메라를 통한 비전 말고도 또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센서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센서로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센서 처리하는 학문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어, 판단을 하는 데는 지금 이 비전과 센서로 받은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양이 많고 그리고 많은 양의 노이즈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기법이 필요하죠. 또는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계학습이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머신이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날리지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괜히 영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 기계학습이란 정의를 내린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정확히 일치하진 않네요. 네, 아무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리고 어, 어, 로봇이 이제 환경을 인식했으면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작업을 분석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어 분석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용자가 로봇한테 나 물 좀 갖다 줘 이랬어요. 그럼 이 물 좀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굉장히 태스크를 잘게 나누는 거죠. 먼저 물이라는 걸 찾는다, 다가간다, 가는 길에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는다, 물을 보면 냉장고 문을 연다, 뭐 물체를 잡는다, 이런 식의 많은 작은 작업들로 나눠지는 일이 필요한데 이 영역은 굉장히 고전적인 인공지능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태스크 팔싱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작업 분석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떠한 작업의 시작점과 작업의 끝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시작점은 현재 차를 타고 있는 자세고요. 나의 끝점은 물컵을 잡은 상태. 이러한 두 개의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가 정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 사이를 어떻게 하면 모션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할 수 있는가, 첫 점과 끝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모션 계획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모션 플래닝은 사실은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와 관계가 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로봇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로봇의 모든 관절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관절이 예를 들어서 뭐 2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20자유도의 공간,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션 플래닝이라는 것은 요 20차원의 공간 속에서 적절한 패스를 생산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굉장히 수학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작업을 분석을 하고 그 작업에 대해서 경로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그 경로를 따라가는 일이 남았겠죠. 경로를 따라가는 일은 바로 이 제어입니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피드백 제어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드백 제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떠한 이것을 따라가 라면서 desired 트래젝토리를 줬다고 해서 로봇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난 이걸 따라가 라고 했는데 로봇은 사실 얘를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에러를 측정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제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엽적인 제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휴머노이드를 걷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밸런스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제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어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신호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로봇은 결국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을 다시 이 인식 모듈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봇 공학이라는 거는 주로 기계과, 컴퓨터과, 전기과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이러한 학문들을 이제 굳이 그런 분류로 한번 나눠보자면은 비전 센서, 확률, 기계학습 이런 쪽은 전기나 컴퓨터 쪽에서 많이 하고요. 자연어 분석 이런 쪽은 컴퓨터 쪽에서 많이 하겠죠. 그리고 모션 플래닝 이런 쪽도 컴퓨터 쪽이 많이 합니다. 전기 쪽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어 이쪽은 기계라든지 전기 쪽도 많이 하고요. 뭐 임무수행 평가 이런 쪽은 기계나 전기 쪽이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로봇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움직이는 운용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로봇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로봇을 사실은 디자인하는 일. 이건 역시 기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봇 안에서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모터 드라이브와 모터가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고 뭐 캔 통신이 어떠니 뭐 이더캣이 어떠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컴퓨터가 아니라 전기과 전공에서 하게 되겠죠. 자, 이번 두 강의를 통해서 로봇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석사 때는 이 부분 작업 계획 쪽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판단, 기계학습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내부 모델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앞으로 강의는 이 내부 모델, 로봇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내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구학, 영어로는 키네마틱스부터 다음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